제곱수의 역수를 끝없이 더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도 하는 덧셈이고 원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분모가 전부 제곱수입니다. 그런데 이 덧셈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n제곱분의 1을 전부 더하면 6분의 파이 제곱, 대략 1.6449입니다. 파이는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수, 원을 재야 나오는 수가 원 없는 덧셈의 답에 앉아있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한 줄입니다. 원이 없는 문제에 원을 몰래 들여오기. 밀수 경로는 삼각함수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원 위의 점이고 라디안 안엔 이미 파이가 있죠. 이름은 바젤 문제. 1650년 피에트로 맹골리가 물었고 답은 84년 뒤에 나옵니다. 바젤의 야코프 베르누이는 1689년 합이 둘보다 작다는 것까지만 보이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끝내 푼 사람은 같은 도시 출신 20대 청년 레오나르트 오일러. 1734년의 일입니다. 오늘은 오일러의 길 대신 고등학교 연장 6개로 갑니다. 무한이 아닌 진짜 유한한 다항식에서요. 증명에 앞서 상대의 성격부터 봅시다. 무한이 더하는데 왜 무한대로 안 터질까요? n제곱분의 1은 분수로만 보면 감이 안 옵니다. 한 변이 n분의 1인 색종이의 넓이죠. 100번째 색종이는 한 변이 0.01, 넓이는 0.0001, 뒤로 갈수록 무섭게 작아지죠. 야코프 베르누이의 한수입니다. n이 2 이상이면 n제곱분의 1은 이 두 분수의 차보다 작죠. 가운데 등호는 통분하면 확인되고 왼쪽 부등호는 분모가 큰 쪽이 작다는 사실뿐이죠. 이제 오른쪽을 두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더해봅시다. 옆 항끼리 짝지어 사라집니다. 안쪽 항이 전부 지워지고 양 끝만 남죠. 망원경 통이 접히듯 접힌다고 망원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부분합은 언제나 둘보다 작습니다. 무한히 더해도 이 문턱을 못 넘죠. 늘기만 하는데 위로 막혀 있으니 반드시 수렴합니다. 문제는 그 값이고 베르누이도 거기서 멈췄죠. 10개를 쌓아도 1.5498, 100개를 쌓아도 1.6350. 천장에 닿을 듯 닿지 않죠? 숫자로 봅시다. 목표는 6분의 파이 제곱 1.644934입니다. 남은 거리를 로그 눈금으로 보면 이 커질수록 n분의 1에 가까워집니다. 소수점 6자리를 맞추려면 100만 항이 필요합니다. 더해도 100만 분의 1이 모자라죠. 그러니 계산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값을 논증으로 잡아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증명이 시작되는 자리로 갑니다. 마법 같은 부등식 하나입니다. 가운데 끼어있는 x제곱분의 1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의 재료입니다. 낯선 기호 둘은 그냥 뒤집은 겁니다. 탄젠트를 뒤집으면 코탄젠트, 사인을 뒤집으면 코시컨트. 반지름이 하나인 원의 중심각 x를 잡으면 넓이가 다른 세 도형이 포개집니다. 안쪽 삼각형, 부채꼴, 바깥 삼각형 순서죠. 양변의 둘을 곱하면 사인 x, x, 탄젠트 x. 가운데가 2분의 x인 건 각을 라디안으로 쟀기 때문입니다. 파이가 벌써 숨어들었죠. 세 값이 모두 양수니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전부 뒤집힙니다. 양수는 제곱해도 대소가 그대로죠. 그래서 처음에 그 마법 부등식이 나옵니다. 왜 하필 제곱까지 갔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n제곱분의 1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괄호 속 조건은 장식이 아닙니다. x가 셋이면 아래 빵이 49를 넘어 속을 뚫습니다. 왼쪽 빵은 2.0288 근처에서 처음 깨집니다. 오른쪽 빵은 사인이 0만 아니면 늘 참이고요. 그래서 각도는 반드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만 고릅니다. 이 제약이 뒤에서 결정적입니다. 완성된 샌드위치입니다. 금색 곡선이 파란 코탄젠트 제곱과 빨간 코시컨트 제곱 사이에 갇혔습니다.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빵 사이의 간격이 어디서나 정확히 하나입니다. 이 항등식 덕분에 나중에 위쪽 빵의 합은 따로 구할 필요가 아예 없어집니다. 갈 길은 셋입니다. 첫 단계는 방금 끝냈고
다음은 값을 아는 유한 급수 만들기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심장입니다. 빵의 값을 계산할 차례죠. 양쪽 빵은 달라 보여도 항등식 하나로 묶여 있죠. 그 유명한 식을 사인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둘 중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드모아브르가 코사인과 사인을 곱으로 엮으니 코탄젠트가 편하죠. 코탄젠트를 먼저 잡고 코시컨트는 항등식으로 덤이죠.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항이 거듭 제곱을 펼치면 덧셈이 펼쳐집니다. 이걸 삼각함수로 해내는 게 드모아브르죠. 원 위에서 x만큼 돌아간 점을 거듭 제곱하면 회전을 그만큼 반복하는 셈입니다. 지수를 하필 홀수로 고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적용해보고 틀리면 고치면 되죠. 이 항정리로 펼치면 항이 줄줄이 나옵니다. 허수 단위 i의 거듭 제곱이 항마다 붙어 있죠. 실수부는 코사인의 지수가 홀수라 힘듭니다. 그래서 허수부만 모읍니다.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입니다. 양변을 사인의 2m 더하기 1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코탄젠트만 남죠. 사인과 코사인이 통째로 사라지고 코탄젠트만 남습니다. 홀수 지수를 고른 보람이죠. 관점만 살짝 바꿉니다. 코탄젠트 제곱이란 덩어리를 통째로 y라 부르는 겁니다. 삼각함수가 사라지고 익숙한 다항식만 남았습니다. 차수는 정확히 m이죠. 오일러는 무한한 대상의 다항식 규칙을 빌렸었지만 우리 손엔 진짜 유한한 다항식이 있죠. 이제 근을 찾습니다. 좌변이 0이 되려면 각이 파이의 정수배면 됩니다. x는 2m 더하기 1분의 알파이죠. r이 0이면 코탄젠트가 정의되지 않아 1부터 씁니다. 위쪽은 r이 m까지만 씁니다. 마법의 부등식이 사는 동네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요. 분모가 짝수였다면 마지막 각이 딱 경계에 걸터 앉습니다. 홀수를 고른 또 하나의 이유죠. 둘째 이유. r을 더 키워도 세 근이 없습니다. 두 각이 2분의 파이 기준 대칭이라 값이 같죠. 게다가 코탄젠트 제곱은 그 구간에서 줄기만 합니다. 다른 각에는 다른 값이 오죠. 그래서 마음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씁니다. 근의 합은 최고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그 다음 계수죠. 코탄젠트 제곱을 r이 1부터 m까지 더하면 3분의 m 곱하기 괄호 2m 빼기 1입니다. 가장 작은 경우를 손으로 검산해보죠. m이 2이면 두 값의 합이 정확히 2입니다. m이 셋이면 3차식의 세 근이 정확히 코탄젠트 제곱값입니다. 세 근의 합은 5이죠. m을 하나부터 12까지 키워도 두 막대의 높이가 언제나 같습니다. 재료가 다 모였네요. 이제 조각들을 전부 합쳐 샌드위치를 꾹 눌러봅시다. 마법의 부등식에 2m 더하기 1분의 알파이를 넣고 r을 m까지 모두 더합니다. 가운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분수를 뒤집으면 그만이에요. r과 무관한 앞부분은 시그마 밖으로 나오고 드디어 우리가 찾던 합이 나타납니다. 왼쪽은 방금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한 값 그대로입니다. 오른쪽에선 두 빵의 간격이 늘 하나라는 사실이 빛납니다. 하나가 n번 더해질 뿐이죠. 위쪽 빵을 따로 구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 세 자리가 이렇게 전부 채워집니다. 가운데만 남도록 부등식 전체에 2m 더하기 1 전체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을 곱합니다. 양쪽에는 삼각함수가 하나도 없는 m으로만 만들어진 분수식만 남았습니다. 인수분해해서 다시 써보면 결말이 미리 보입니다. 양쪽 다 6분의 파이 제곱의 1에 가까운 분수 둘을 곱한 꼴입니다. 덤으로 위쪽 빵조차 6분의 파이 제곱을 넘지 못합니다. 베르누이의 상한이 확 조여졌죠. 이제 m을 무한대로 보냅시다. 위아래를 m제곱으로 나누면 양쪽 다 이유가 보이죠. 서로 다른 얼굴을 하던 두 빵이 무한대에서 6분의 파이 제곱으로 만납니다. 그 사이에 낀 값은 갈 곳이 없습니다.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 답은 하나뿐입니다. 조인 건 부분합이었고 무한급수의 정의가 바로 그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존재까지 함께 얻었죠. 두께는 m에 반비례해 얇아집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를 맞추려면 m이 2600을 넘겨야 하죠. 직접 눌러본 결과입니다. m을 2000까지 키워도 두 빵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합의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값을 계산한 게 아니라 값이 그거 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4제곱은? n 4제곱분의 1을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요? 세 도구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다항식에서 근들의 합만 꺼내 쓰고 버렸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훨씬 많은 걸 알려줍니다. 둘씩, 셋씩 곱해 더한 값, 기호로는 2k죠. 첫째, 부등식을 한 번 더 제곱합니다. 모두 양수라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둘째, 이번엔 근의 제곱의 합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곱셈 공식을 항 여러 개로 늘리면 됩니다. 이름을 붙이면 뉴턴 항등식의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건 곱셈 공식뿐이죠. 둘씩 곱해 더한 것과 각자 제곱해 더한 것은 값이 전혀 다릅니다. 코탄젠트 4제곱의 합도 계수만으로 나옵니다. 무섭게 생겼지만 m이 3이면 19이죠. 위쪽 방도 같은 방식입니다. 코시컨트 제곱이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이니 제곱만 하면 되죠. 셋째, 똑같이 조입니다. m을 무한대로 보내면 최고 차항만 살아남습니다. 90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이시죠? 45분의 8을 16으로 나눈 것뿐입니다. 같은 다항식, 같은 부등식, 같은 극한. 바뀐 건 계수에서 무엇을 읽느냐뿐입니다. 위쪽 방조차 목표를 넘지 못한다던 보너스는 여기선 거짓입니다. 이번엔 위아래로 감쌉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름을 붙입니다. 리만 제타 함수, 오늘 잡은 값은 제타2와 제타4죠. 짝수 지수는 늘 파이의 거듭 제곱의 유리수 곱입니다. 홀수 지수는 아직도 미지의 땅이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을 그린 적도 없는데 왜 답에 파이가 있었을까요? 파이가 처음 문을 연 건 2절입니다. 각을 라디안으로 재는 순간 원은 벌써 식 안에 있었죠. 다만 그때의 파이는 얼굴 없이 단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파이가 숫자로 드러난 자리는 딱 한 줄 쌓인 세타가 0이 되는 해는 세타가 r 파이라는 줄이죠. 그 파이가 각도 x를 타고 부등식 한가운데로 흘러들었고 끝에 제곱이 되어 답으로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이 없는 세계, 원 위의 함수, 그리고 원이 들어온 문. 수학자들이 이 증명을 초등적이라 부르는 건 고등 이론을 빌려오지 않아서입니다. 두 친구가 양쪽에서 손을 잡고 한 점으로 다가가면 당신도 그 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덧셈의 삼각함수 다리를 놓는 순간 파이는 필연이 됩니다. 오일러의 답에 유럽이 놀란 이유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